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용한 듯 한편으로는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보면 침착한 듯 하면서도 2,400선이 좀 아슬아슬한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2,39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좀 갈팡질팡한 움직임은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확인이 됐고 반도체주의 하락폭과 함께 시총 상위주의 혼조세까지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중 내내 좀 선전해준 쪽은 형보다는 아우 쪽이었는데 장 막판에 가서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78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폭발적인 체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럼에도 2,400선까지 어찌 이렇게 좀 힘겹게 올라갔던 상황이었어서 오늘 같은 장이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시장이 벌써 좀 다시 경계태세로 돌입을 하는 건 아닐지 시장 분석을 좀 꼼꼼히 해봐야 될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또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무겁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덜어내 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2차전지, 폴더블폰, 리비안, 화장품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구간이죠. 기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이 아니라요. 2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차가웠습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기아를 중심으로 시총 상위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의 주춤거림 속에서 2차 전지의 꿈틀거림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리비안과 테슬라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처럼 양극재나 소재 대장주가 아닌 미국발 전기차 호재에 얼마나 또 무게를 싣고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 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나 시장 이야기 풀어드릴 거고 종목까지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기드린 히든 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60% 챙겨갑니다. 대덕전자 34% 육박하고 있고요. OCI 29% 이상 가져가네요. 또 SL까지 28.72%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 확인해 드릴게요. 유비케어가 13% 가까이 가져가고요. 신성통상 6%입니다. 또 아이텍이 5.5%, 포바이포 10%, 또 세아 메카닉스까지 12.6% 가져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해드린 단기 공략주만 포트에 담으셨어도 한 주에 이렇게 47%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종목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힘차게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전문가님과 아주 든든하게 하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후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적었습니다. 좀 지루하다라고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만 봤을 때 오래간만에 좀 상승의 분위기를 좀 많이 느꼈었던 한 주 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 자체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FOMC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일지 하락일지에 대한 방향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잘 하시면서 다음 주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와 또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 텐데 밀착 플레이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스케치를 미리 해봐야 될 텐데 그래야 되니까 또 이번 주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방송 나와주셨을 때 시작이 좋아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체크를 먼저 좀 해주신다면 시장 정리를.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반등이 좀 나왔다.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을 보여줬던 시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대표적인 업종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만으로 봤을 때 저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컨센서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 주 사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났을 텐데요. 다음 주도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 이런 실적 발표 기업을 잘 체크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어제 그 ECB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또 11년 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그 연준의 긴축 속도에 이제 조금 발맞춘다 생각을 하고 뭔가 환시장에 그래도 약간의 이 안도감?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없었던 일처럼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좀 약간 코멘트를 주신다면. 사실 유로 쪽에서도 굉장히 큰 11년 만에 빅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금리를 좀 높여줬는데요. 미국에 대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영향을 좀 끼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만 하더라도 FOMC 회의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 CPI 발표했을 때 1%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무난하게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의 선호 현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변동이 없을 만큼 달러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깰 만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면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강달러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도 저희가 계속 또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세세히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좀 어제는 현대차는 40분이라도 갔어요. 네. 이 그 실적 효과가. 근데 이게 기아는 좀 실적 발표 전이 오히려 빨간불이었고 발표 후부터는 이렇게 많이 계속 흘러내리는 네, 추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기아가 현대차에 좀 가려져서 이제까지 7천억 정도의 매출만 나와도 그 실적이 나와도 굉장히 이제 박수를 받았던 그런 성적이었는데 2조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진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좀 내려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을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 18조를 넘어선 작년 대비 19.3%를 넘어선 20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50%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2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현대와 기아차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지수는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재료 소멸에 대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물량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분명히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덜어내기보다 오히려 홀딩을 하거나 더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반기에 좋아질,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 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프리미엄급 네, 차 맞습니다. 판매량이 고가 늘었다. 제품과 SUV의 고가 제품, 고가 차량이 좀 많이 팔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면서 수익성 그리고 매출액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판매량이 줄었는지, 차가 좀 안 이뻐서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차가 잘 안 팔려서 판매 대수가 떨어졌다라기보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쯤에 반도체 쇼티지가 100% 해결은 되진 않겠지만 완화가 되게 된다면 생산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실적은 지금 2분기를 넘어서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자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하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쇼티지의 자연스러운 또 완화와 함께 또 계속해서 판매량 증가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 증가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기아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계속 체크를 하시고 매수 타점과 또 추가적으로 담아내실 타점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요. 네, 그러면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기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시총 상위주의 주가 행보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니 일단은 좀 덜어내고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전략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 뭐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것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좋게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땐 실적 발표에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길게 갔을 때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이라고 환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달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해 부분 프리미엄급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강달러에 대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 부분에서 꺾이지 않는다. 제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하반기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저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수출주, 특히 수출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우리 시장의 강달러 추세를 또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담아놓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종목을 챙겨가고 그 포트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흐름과 전략 챙겨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이 또 오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부분이 리비안이나 뭐 테슬라 관련주 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서 이쪽 관련주가 사실 조금 잠잠했다가 특히 리비안 쪽은 더 그랬는데 다시 날개를 펴는 이제 시작이 됐나, 날갯짓을 이제 할 때가 됐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리비안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테슬라 쪽이 맞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을 좀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순이익이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전기차 가격 인상,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유는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었던 부분이 이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의 판매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2차 전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은 실적, 우리나라의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극재 업체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배터리, 특히 양극재를 만들 때 원가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가격 전가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을 좀 높이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업체한테 떠넘기기가 훨씬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원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부분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들, 2차 전지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꼭 이렇게 보기보다 소재 쪽, 뭐 양극재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나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봐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가 노란톡에서는 단기 공략주로 오늘 관련주를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공략을 해드렸죠. 세아 메카닉스 12.6%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세아 메카닉스 리뷰 먼저 해주실까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와 좀 관련이 있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21선 돌파 시도 중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캔들상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거래량 동반과 함께 21선을 돌파 시도를 했고 사실 어제 현대차 실적을 발표했을 때 가장 주요했던 부분 프리미엄급 판매와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제가 체크를 하면서 세아 메카닉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와 리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정확한 이슈와 함께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 선정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을 넘어서는 캔들 모양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금요일 장이기도 했었고 윗골을 좀 달고 내려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날까지도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그러면 또 2차 전지 안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꼭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뭐 소재,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좀 골고루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하나 꼽자면 가장 유망한 가장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실적 부분에서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조정 구간에서도 거의 조정을 많이 받진 않고 추가적인 상승 최근에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 폐배터리 맞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돼 엮여 있는 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충분히 커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크진 않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폐배터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망하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진입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세아 메카닉스 관련해서도 오늘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주로 챙겨드리는 종목입니다. 어제 또 공략을 해드렸는데 추가 재차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또 다시 수익 날 때 여러분들이 타점 챙겨가신다면 그 수익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노란톡방에서 그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가 또 가장 탄력 챙겨갈 수 있는 유망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폐배터리가 지금 당장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도 우리가 먼저 좀 선점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전략도 꼭 가장 먼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간략하게 짚어볼 건데 아모레 퍼시픽이 또 북미에서
초대박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뭐 제가 보여주 절대 아니고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뭐 고물가 시대라고는 하지만 네.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필수 소비재라고 봐도 될 게 네. 색조 화장을 아무리 안 하시는 분이라도 세수는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나서는 얼굴이 분명히 당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스킨 로션을 분명히 바르실 텐데 스킨 로션 바르시죠? 네, 그렇죠. 바릅니다. 그러니까 스킨 로션 뭐 이런 기초 화장품은 분명히 필수 소비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관련주 중에 이제는 정말 이 화장품주가 피부 탄력 말고 주가 탄력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에 굉장히 매출 증대가 있다라고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아마존을 통해 아마존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아마존을 통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우리나라 컨텐츠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상당히 인기를 그쵸.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화장품들이 당연히 높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수급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의존도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럽과 미국도 굉장히 큰 화장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온라인 아마존을 통해서 진출했던 이 방식이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성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화장품주 지금 단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또 관심권에 두기에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화장품주 관련해서 또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더 단기 공략주 챙겨드렸을 때 저희 리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4x4 어제도 리뷰를 하긴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희가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10%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리뷰해 주실까요? 네, 4x4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특수효과 전문 콘텐츠 제작 기업이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애플 VR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 성장도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굉장히 강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후에 조정세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VR 헤드셋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특수효과 전문 콘텐츠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좋은 성장세 분명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4x4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또 메타버스 관련주는 특히나 실적이 또 뚜렷하게 아직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계속해서 추후에 이런 시장의 흐름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탄력적인 수익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저희와 함께 또 그 실적과 수익들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챙겨봐야죠. 다음 주 플레이리스트는 또 어떻게 탄력을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크라 재건 사실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슈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아마 대부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잘 선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슈로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도 잡아드릴 거고 타점도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또 마감 시황부터 이슈, 또 전략도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 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은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에 좀 짧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단기 종목이라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로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탄탄하게 갖춰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든든한 종목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트랙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소재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모바일 데코필름 선도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LCD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이후에는 데코필름 사업을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데코필름 사업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코필름,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데코필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데코필름 그 유리창에 붙이는 필름이잖아요. 네, 원래 맞습니다. 밖에 안 보이게 네, 맞습니다. 하려고. 데코필름 같은 경우에 사실 초반, 시장 초기에는 스마트폰의 전면과 후면에 약간 장식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필름부터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다양한 색상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만든 필름 같은 경우엔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 비쌉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보호하는 필름이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아무래도 보호 필름을 붙이는 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보호 필름을 만들면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국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보였지만 2016년부터 어느 정도의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역성장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바일 시장이 역성장을 한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데코필름, 모바일 데코필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의 역성장은 이 회사의 역성장을 좀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러한 역성장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오포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시장에 하락하는 하락 성장에서 그나마 좀 지지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오히려 매출 부분에서는 상승까지 한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판매량 어떻게 됐을까요? 좀 저조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글로벌 판매량은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를 봤을 때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전체적인 주력 제품인 데코필름, 상반기에 모바일에 대한 업황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4가 발표가 될 것이기 기대돼요. 때문입니다. 저도 바꾸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탐이 나는 네, 이거 그런 나오면 제품인데요. 바꾸고 싶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8월 말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폴더블폰이 나왔을 때 폴더블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필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는 네, 맞습니다. 네. 선반영을 받고 있는데 8월 말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매수해서 가지고 있게 된다면 분명히 이슈가 발생할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더블폰에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가장 높습니다. 현재 사실 폴더블폰에서 가장 부각을 나타낸 건 삼성전자지만 중국 업체들도 새로운 폴더블폰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폴더블 필름을 이미 납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의 업체 폴더블폰을 만들었을 때 그 폴더블폰 필름 당연히 이 업체를 통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의 오포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폴더블폰의 특수 필름 같은 경우에 초기 개발 단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추가적인 새로운 신제품에도 당연히 이 업체의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폴더블폰뿐만이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특수 필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 같은 경우엔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 같은 경우 이 업체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좋지만 안정성 또한 확보를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당연히 지금과 같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한 이 업체 거기에 더해서 성장성까지 충분히 있을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 사실 스마트폰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용 케이스와 차량용 특수 필름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보호 필름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름에 대한 단단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스마트폰 케이스에도
이러한 단단함, 기술력이 내구성. 네, 맞습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용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다 반영이 된다면 높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 높은 실적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모바일 데코필름 선도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또 LCD에 들어가는 광학필름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또 데코필름 사업이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특수필름 중에서 폴더블폰 필름이 또 주 실적을 이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4를 필두로 중국 업체들까지 새로운 폴더블폰 출시를 또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회사의 기술력 기반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자체 브랜드와 차량용 투수필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니까 또 신사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성장성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매수 3타점으로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흥행을 이끌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8.8% 하락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6%를 보일 정도로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 그러니까요. 2분기 실적도 사실 안 좋게 나올 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모바일 시장은 사실 위축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이 받는다면 2분기 실적도 사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보였죠. 이 업체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나쁘게 나왔더라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적절하게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체 상반기에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올해 전체는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줄까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3천억 원으로 작년 실적을 넘어서는 11%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을 70%를 넘어서는 295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실적은 하반기에 집중되겠죠. 하반기에 정말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본 대비로 부채가 적고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만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 활동으로 계속해서 돈 들어오고 있고 투자 활동으로 투자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기존 데코필름에 더해서 스마트폰 케이스,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필름도 현재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성장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를 보면 부채 비율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높지 않다. 유보율은 상당히 많다면 지금 시점, 사실 금리가 높아진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업체도 부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또 좀 재무제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금 흐름부터 유보율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PER 또 체크도 해주셔야겠죠? PER 받으실까요? PER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PER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배, 사실 PER 10배면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PER 8배에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또 특히나 하반기에 나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는 종목을 또 미리 공략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입력하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봐주실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긴 박스권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더블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실적도 보여줬습니다. 실적 상승한 부분도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모바일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이 곧 출시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팔리게 된다면 이렇게 표시해둔 만큼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봉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박스권의 하락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감, 실적에 대한 부분 상반기에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박스권을 좀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분명히 박스권에 재차 진입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지선 이탈 좀 했습니다. 하지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8월 말에 있을 새로운 모델의 출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가 본다면 지금 시점은 적절한 매수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베스트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지선 이탈을 했지만 악재가 이제는 또 해결이 됐고 또 폴더블폰 출시라는 본격적인 호재가 시작될 하반기에서는 또 들어서서 또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다. 매수 타이밍이 왔으니 꼭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도 충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거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꼭 챙겨가실 만한 탁월한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든든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는 좀 접어둬야 될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반기에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이유는 성장성 부분에서 분명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부채가 상당히 적고 유보율 또한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지금 시점에도 상당히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을 이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성장적인, 밸류에이션적인 모든 적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종목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모바일 데코 필름 선도 기업, 오늘 지금까지 계속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성장성 재무, 또 진입자리, 차트까지 또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타점만 잡고 포트에 넣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담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또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실 수 있도록 3타점 잡아드리니까 또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자,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